STO 완전 정복. 우리 완전 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그 증권형 토큰 증권이 되는 조건들 아까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 발행인이 아예 없으면 증권에 해당하기 어렵겠죠. 갑자기 떠오르는 거 비트코인이요? 맞습니다. 예. 그 발행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지급 결제나 교환의 매개로 활용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이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네. 다만 상환을 약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상환을 예.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 표시하고 어떤 발행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 가치 상승이나 어떤 뭐 사업 구조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 또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자증권제도 이거 주요 내용도 궁금한데요. 뭐 전자증권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토큰 증권에 한정해서 보자면 아까 그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 주실 때 얼핏 할 때도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를 뭐 어쩌고 해서 증권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무조건 증권사 연계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평양법상 그 전자등록기관이 예탁결제원 네네. 총량을 이제 보고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전히 그대로는 맞는데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관련해서 계좌관리기관에 네네. 통해서 이제 내가 대행으로서 이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아,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여러 업체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네네. 계속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실정상 네. 이제 시장의 규모라든지 사이즈라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 이제 이행 가능한 어떤 범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금융에서 요구하는 뭐 공시부터 시작해서 네네. 금융위를 상대하는 이런 규제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증권사가 이제 핵심 플레이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증권사 없이 현재 시장에서 그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좀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증권사가 아닌 곳 중에서 네네네. 이 시장에 좀 이제 뛰어드는 대부분의 이제 빅네임 플레이어들은 금융 지주를 갖고 계시는 은행들이라든지 네, 왜냐면 증권사를 이제 갖고 계시기 갖고 때문에 있으니까. 네,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뭔가 증권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증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게 좀 더 강한 니즈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증권이다 보니까 증권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건 맞는 것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설명 주셨고요. 한소희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공시 관련된 얘기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계속 금융위도 토큰 증권이다라고 증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투자자 보호 중에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뭐냐? 공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큰 증권이 되다 보면 코인보다 공시 의무도 강화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코인보단 당연히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정형 증권보다는 공시 의무가 조금 완화될 여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증권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라든지 발행 공시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된 발행 유통 규제 정비 방안에 따르면 이제 전문 투자자 3호 제도가 네네. 도입이 될 예정이고 네. 소액 공모 공시 제도가 이제 한도가 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이제 소액 공모 공시라고 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0억 원이었어요. 네네. 10억 원 미만까지는 증권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이제 이게 간소화된 한 서류를 개인이 제출할 아니라 수 있었죠. 총 합이 10억이라는 아, 예,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발행하는 네네네. 규모가 10억 원인데, 근데 이것을 좀 상향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개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개정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우선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 티어 1, 그리고 1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티어 2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럼 티어에 따라서 조금 더 약간 더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티어 2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부과할 예정이고요. 이제 티어 1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10억 원 한도의 소액 공모 공시와 관련된 제도를 대체하는 대신에 좀 더 이제 한도를 상향해주는 좀 더 많은 금액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종환 대표님, 블록체인 업계 1세대를 선도하고 계신 분으로서 STO 분야에도 활동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탁결제원의 네네네. STO POC가 저희가 2021년도에 어. 저희가 구축했던 사업이고요. 아. 네,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이제 그런 모든 공모, 그러니까 토큰 증권 네네. 관련돼 있는 총량을 이제 예탁결제원에 리포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걸 저희가 2021년도에 예탁결제원에 들어가서 실제로 와. 구축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런 관련돼 있는 기술과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이제 좀 기술성 평가를 통한 특례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규제들을 말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상장까지 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이 되면 국내 1호 블록체인 기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평을 통해서는 아마 1호일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수 모델이나 스펙 같은 모델이 아니면은 저희가 1호이지 않을까라고 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호 기업이 탄생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